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유럽연합 EU의 획기적인 AI 규제법이 8월 1일 날 발효가 되었습니다. 관련된 규제법안은 지난 5월 21일이죠.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던 그런 법안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최초의 AI 관련된 법안으로 매스컴에 꽤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자, 이 법안이 실제로 이제 8월 1일 날 발효가 된 건데요. 기업이 AI를 개발하거나 또 사용하거나 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AI 규제를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AI에 관련된 법안입니다. 오늘 이츠맨에서는 이 세계 최초로 발효된 AI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또 막대한 투자가 이 AI 산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AI 개발의 경쟁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도 요즘 보여지고 있죠. 막대한 투자도 그렇지만 AGI, 인공일반지능이라고 불려지는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죠. AGI를 향한 개발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진행되다 보면 자칫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우려와 불안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AI 학습에 사용되는 이런 막대한 학습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저작권이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들도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일이었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또 핵심 개발자였던 일리아 수츠케버가 오픈 AI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게 떠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는데, 비판의 핵심적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오픈 AI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불만 때문에 오픈 AI를 떠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이 AI 산업에 EU에서 발표된 세계 최초의 AI 법안이 전달하는 시사점과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EU에서 발표된 AI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법은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유럽연합 EU의 법안입니다. 지난 2020년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처음 이 관련된 법안을 제안했고요. AI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AI의 위험도에 따라서 총 4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이런 분류에 따른 규정, 지켜야 할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이 이번 AI 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4가지 등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소 위험, 미니멀 리스크 영역인데요. 아주 간단한 AI 시스템의 분야를 일컫는 그런 영역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에서 스팸을 필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AI가 적용됐다. 자, 이거는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한된 위험, 리미티드 리스크 그런 분류인데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의 AI 시스템으로 분류되는 레벨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AI가 적용된다고 하면 사용자에게 이 서비스가 AI를 적용했다라는 내용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 챗봇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챗봇이 실제로 AI에 의해서 학습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명시해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하이 리스크 영역입니다. 사회와 또 인간에게 이 AI가 적용됐을 때 영향이 굉장히 큰 분야에 사용되는 고위험군을 명기한 건데요. 이러한 영역에 속하게 되면 엄격한 AI 관련된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 등등이 이에 해당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허용 불가 위험이라고 해서 unacceptable risk 영역입니다. 즉 AI가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감정에 기반한 사회 시스템의 사람의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절대로 AI가 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 법안이 발효가 됐는데 영향받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의료, 그 다음에 치료 분야가 있을 겁니다. 자, AI가 적용됐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하거나 또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야이지만, 사실 인간의 생명과 질병을 다루는 영역인 만큼 그만큼 AI가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율주행 분야도 고위험군으로 속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보여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뭐 자율주행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고위험군으로 AI가 적용됐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제한이라든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취업,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위험군으로 속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적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채용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AI가 적용되었을 때 잘못된 바이어스라든지 잘못 평가되었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적용되는 것도 굉장히 잘 관리되어야 된다,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금융, 사법 시스템, 뭐 당연히 얘기하지 않아도 고위험군으로 속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생체 인식 등과 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감시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AI가 적용되었을 때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련된 규약이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대상으로 선정된 AI 시스템들은 투명성이라든지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데이터 품질, 인간의 감독 등등이 꼭 지켜져야 되고,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규정된 내용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위험군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매우 심플합니다. 절대로 AI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감정 등에 따라서 개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뭐 등급을 매긴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에는 절대로 AI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실시간으로 원격 생체 조작이라든지 또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에도 AI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던 이러한 여러가지 규약들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으면 어떤 페널티를 무는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벌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위반을 했을 때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의 7%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번 법안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GDPR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관련된 규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번 법안에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벌금에 그치지 않고요. 만약에 심각한 위반의 경우가 밝혀졌을 때는 서비스 중단이라든지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기하고 있는 부분도 이번 AI 법안의 페널티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페널티의 수준이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법안이 어떤 기업에게, 어떤 회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번 AI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EU 회원국에 진출한 모든 AI 기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대 AI 테크 기업들이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또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실제 이 AI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에게도 이 관련된 법안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운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직에 적용되기 때문에 AI 기업이 설사 EU 밖에 존재하고 운영되더라도 당연히 해당 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글로벌 테크 기업이 EU에 진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법을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규제 문제로 인해서 유럽에서 AI 모델의 가용성을 제한한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라마 모델이 이미 GDPR 규정도 준수하기 좀 어렵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건데요. AI 관련된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규제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제만 있느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소스 모델에 대해서는 이런 관련된 AI 법안의 적용을 면제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기술의 발전이 몇몇 기업에게만 물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는 역할도 이번 법안이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물론 이렇게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오픈소스에 얼마나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되면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EU의 AI 법안이 발효되었지만 실제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도까지는 위반에 했다 하더라도 관련된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의 이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EU에서 발효된 AI 법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AI 기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책임감이 있는 AI 개발을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질 수 있죠. EU 전체에 관련된 통일된 규제 프레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번 AI 법안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의 AI 규제의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 발효된 내용을 가지고 참조해서 각 나라의 관련된 AI 규제에도 비슷하게 따라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미 GDPR도 그런 절차를 받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AI 관련된 법안도 전 세계적으로 EU의 AI 법안을 많이 참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기반 접근으로 이 AI 시스템을 분류하고 규제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AI를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적용의 방향에 대해서 제동을 걸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AI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 이런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혁신적 기술의 개발의 활성 단계인데 찬물을 끼얹어서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요. 이유가 사실은 미국에 대비해서 이 AI 기술이 좀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뒤처진 AI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발목 잡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월 1일 날 EU에서 발효된 AI 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발효된 이번 AI 법안의 가치,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런 발효가 AI 산업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쯤에는 안철준이었습니다.